1월달 토익 예상문제 풀이특강 리딩의 세 번째 강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121번부터 130번까지 저희는 Part 5의 마지막 부분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문법 어휘라고 하는 세 가지의 문제 유형 판별,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자, ABCD의 선택지를 보면 모두가 동사일 수 있습니다. 물론 A번은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운이 좋으면 동사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바로 A번에서 답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지금 품사가 같으냐 다르냐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자리는 동사일 자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쪽에 보면 votes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고 좀 쭉 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동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because of는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문장에 동사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자리가 동사 자리다라고 하면 ABCD는 동사이고, 자, PP로서의 가능성은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네 개 다 모두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뭘 따져볼까요? 수, 태, 시제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숫자로 먼저 가시면 주어가 누굴까요? votes가 되겠습니다. 자, 그 votes가 3인칭 단수니까 혹시 복수 동사로 구성된 것은 없을까요? A번과 C번은 과거형과 미래형이기 때문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B번과 D번 같은 경우에는 단수형 동사가 맞죠. 그래서 수의 일치는 버릴 게 없어요. 태로 가볼까요? 능동태와 수동태입니다. 얘는 능동, 얘도 능동, 얘도 능동, 얘는 수동이네요. 자, 재수가 좋으면 D번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의미적으로 votes가 스스로 연기할 수 있나요? 정답 D번입니다. postpone은 뭐뭐뭐를 연기하다의 타동사입니다. 이하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동태가 맞죠. 자, 두 가지 논리를 모두 동원하더라도 그러므로 이 문제는 결국은 시제까지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시제를 따질 필요가 없었던 문제였어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동사의 수태 시제를 따지는 어법 문제는 세문항, 많으면 6개까지 출제가 되니까 자, 메인 이슈 중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다시 한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답을 찾았는지 꼭 여러분들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121번은 정답 냈으니까요. 앞쪽부터 좀 해석을 좀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on도 어떻게 해석해요? about로 하세요. 죄송해요. 자, 투표의 내용이 뭐였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 on 이하와 관련된 투표가 되겠습니다. word relocate. relocate는 이사가다, 이전시키다의 뜻. 자, 타동사가 다 되죠. 뒤쪽에 목적어 있으니까 타동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회사 본사를 갖다가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와 관련된 투표가 연기가 됐는데 뒤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요청이죠. 요청 때문에 그랬는데 그 요청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information에 대한 요청입니다. 누가 요청했나요? 바로 CEO의 요청 때문에 바로 연기가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121번 마무리 짓고요. 22번째 문제로 가는데 ABCD의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promoted부터 시작해서 established까지 자, 다 ED네요. 자, 그리고 B 플러스 PP의 자리예요. 요거는 지금 수동태 동사를 구성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리한 학생들인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 앞쪽에 선택지 중에 promote라고 하는 단어 나왔던 거 봤죠? 근데 뒤쪽에 지금 promoted가 또 나왔습니다. 실제 토익에서 저렇게 동일한 선택지가 2번 이상 등장한 적이 있기 없기? 관찰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수험자이기 때문에 시험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하는 사람이죠? 분석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험 보러 가서도 굉장히 유심히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실어 날라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자, 근데 그 2개씩 이렇게 2번씩 나오잖아요. 신기하게 정답이 둘 다 아닌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확률 게임이니까 참고만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냥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거는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거 신경 써갖고 2번 나오는 거 있나를 막 찾고 있으면 오히려 시험 망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흥미로운 통계 자료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edestrians가
이거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pedestrians는 보행자이잖아요. listening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자, promote는 승진, 증진. 그러니까는 보행자들이 승진될 것이다. 말이 안 되죠. 보행자들이 결정될 것이다. 보행자들이 diverted 될 것이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몰랐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행자들이 established, 설립될 것이다. 말이 돼요? 설립의 주어는 항상 사물이 돼야 됩니다. 맞죠? 뭐뭐가 설립되고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사람이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이 승진될 수는 있지만 보행자가 승진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C번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정답을 C로 쓰시는 것이 옳았겠어요. 이해됐죠? 이런 식의 문제 접근도 실제 시험장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안 보이지만 오답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의 수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접근해서 정답 찾아드렸고요. 자, 그럼 정상적인 문제풀이도 해드려야죠. 자, vert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뭐죠? turn의 뜻이죠. turn. revert, 그럼 뭐예요? 거꾸로 뒤집는 거죠. 맞죠? verse나 vert는 그래서 turn의 뜻이에요. 전환시키는 겁니다. convert,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뚜껑 열리는 차, convertible 이렇게 얘기하죠. divert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D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좀 긍정적이진 않죠. 그래서 자, 요거는 우회시키다 혹은 우회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뭐 하는 동안에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sidewalks가 주어고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 괄호로 묶으면 되죠. 어디를 따라서 sidewalks가 있습니까? Oak Avenue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쭉 있는 sidewalks, 보도들이 수리가 되고 있는 동안에는 수리가 되는 동안에는 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23번째 문제로 갑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조금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아주 단순하게 접근했으면 더 다음에 명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선택지 중에 명사가 A번밖에 없으니까 쫙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뒤에 벗이 보이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 위 접속사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등 위 접속사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자, 등 위 접속사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environment라고 하는 명사와 pleasant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리고요. 아주 재미난 현상은 자, 동사가 뭐예요? enables에 s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복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등위 접속사는 앞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중복되는 아이들이 생략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형용사라고 한다면 A한 상태이지만 B한 환경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는 일단 complete가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아이인데 자, ed도 동사가 되고 또 pp도 될 수 있고 pp는 형용사잖아요. 일단 동사 자리는 아니니까 제끼고 얘도 형용사니까 가능하고 그러니까 형용사, 동사는 안 되니까 형용사.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complete로 잘못 봤네요. 자, 그런데 compete입니다. compete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 아니에요. 자,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compete는 경쟁하다의 동사입니다. complete가 돼야 이제 자, 뭐뭐뭐를 완성하다의 동사와 완벽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착시가 좀 잠깐 있어서 착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따라서 얘는 동사니까 안 되고 얘는 복수명사니까 안 되고 자, 그러면 결국은 ed냐 아니면 tive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competed는 경쟁되는 이런 뜻인데요. 문맥상으로도 적절치 않고요. compete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자동사예요. 주로 따라붙는 아이는 뭐예요? compete against. 자, 누구누구에 반해서 누구누구와 맞붙어서 경쟁하다라고 하는 자, 그런 자동사가 되는 것이죠. compete for something. 뭐뭐뭐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for를 쓰기도 합니다. compete by ing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뭐뭐 함으로써
경쟁을 갖다가 하더라 라고 하는 경쟁의 수단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동사의 ed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뭐뭐뭐를 당한 단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동사는 ed는 뭐뭐를 당한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동사만이 이 행동을 당한 명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타동사가 의미상으로 어떤 피해자한테 어떤 행동을 가하다의 느낌이기 때문에 뭐뭐뭐를 당하는 기본 전제가 타동사일 때만 명사 수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자동사의 ed는 원칙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굉장히 고수라면, 자, 그리고 점점 실력이 향상되고 정보량이 많아지고, 자, 그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자, 이제는 얘 보고, 그 다음에 동사 형태 보고, 여기가 형용사 자리라고 판단하고, 자, 그리고 얘는 자동사의 ed니까 제끼고, 무조건 C. 이렇게 빠르게 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결국은 해석적 접근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바로 경쟁적이지만 즐거운 그런 환경이에요. 어디에? 바로 사무실에. 맞죠? 그것이 직원들로 하여금 come up with, 생각해내는 거죠. 자, 바로 creative ideas, 고안하다의 뜻입니다. 창조적인 생각들을 해낼 수 있게끔 가능케 한다. 뭐가? 바로 경쟁적이어야 해요. 하지만 즐거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competitive 다음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바로 environment가 생략된, 중복 생략된 앞쪽에,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 앞쪽에 생략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저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저는 한 10번쯤 읽을 거예요. 이 자리에 but 대신에 yet이 오는 경우도 토익에서는 아주 많습니다. 알겠죠? yet가 부사로 쓰이지 않고 등위 접속사로 쓰이면 but의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competitive but a pleasant environment, competitive yet pleasant environment 이런 식으로 한 4, 50번 정도를 읽어두시고요. 오늘은 요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도 계속, 알겠죠? 자, 그래서 competitive but pleasant environment, competitive yet pleasant environment.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하고 다니시면 사실은 책상에 앉아서 막 외워야 될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죠? 네,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24번째, patron부터 시작해서 patronize. 이거 동사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동사 아니면 분사가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분사죠. PP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떤 품사가 필요한지부터 따져봅시다. improve가 나와 있어요. 그럼 목적어가 있어야죠. 끝. 자, 목적어 안 되고 안 되고. patron은 뭐예요? 사람. patronage는 뭐죠? 요거는 사물이에요. 요거는 두 개가 이렇게 선택지로 등장해서 명사 자리에서 사람 명사냐 사물 명사 자리냐를 고르라는 식으로 많이 출제됐어요. 얘 말고 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누구예요? 최근에도 나왔었지만 지난달 시험에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12월 시험에도 나왔던 거 participation, participant. 이게 뭐 단골입니다. 근데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patron은 단골 고객이고 이건 단골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이제 뭐 애용 정도 혹은 뭐 후원 정도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주 이렇게 사용을 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럼 뭐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사람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자, 다운타운 스토어에서 그 점포를 갖다가 단골로 이용하는 것이죠. 자, 단골로 이용하는 페이트러니지를 향상시키고 싶어 해요. 페이트러니지를 늘리고 싶어 해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 어떤 단골 애용의 상태를 바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 이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특별한 프로모션. 자, 판매 촉진이죠. all months long. 한 달 내내 그걸 지속하기로 했어요. 그럼 뭘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냐? 그것이 점포에 대한 단골 이용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명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124번도 마무리를 짓고요. In an effort to라고 하는 표현도 토익에서 아주 자주 많이 나오고 요 effort 대신에 attempt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In an attempt to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죠. 자, attempt는 시도죠. 그죠? 노력과 시도의 일환, 한 가지의 노력 속에서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뭐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 누구누구가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쓸 때 in an effort to, in an effort to, in an effort to, in an effort to.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에 가셔서도 굉장히 글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125번 delegate부터 시작해서 delegate를 자, 그 다음에 proved까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어요. 자, delegate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쓰면 대표단의 뜻이거든요. 동사로 쓰면 무엇인가요? 자, A를 B에게 위임하다죠. authority 같은 단어가 잘 나오고요. to b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만 외우지 마시고 연결된 전치사도 잘 외워두세요. convince 같은 단어는 어때요? 얘는 보자마자 somebody 생각나야 돼요. 동의어는 assure. 확신하다 아니에요. 확신시키다. 누구누구를 확신시키는 거죠. 뒤에는 of something. 뭐뭇에 대해서 확신시키다. 혹은 대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죠. that 이하의 내용을 누구누구에게 확신시키다. prepared는 준비하다. prove는 요건 자동사로 쓰이면 입증되다. 타동사로 쓰이면 입증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휘의 문제로 판단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는데요.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Adding a more powerful processor to the computer. 자, 컴퓨터에다가 좀 더 강력한 프로세서를 갖다가 장착하는 거죠. 더하는 것이에요. 걔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necessary step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필요한 그런 단계다. 뭐에 대한? 자, 여기에 it는 컴퓨터가 되겠죠. 컴퓨터를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상태로 만드는 데 대한 필요한 스텝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 대표해요, 이게? 이게 더하는 것이 뭘 준비합니까, 도대체? 더하는 것이 누구를 확신시켜요? 더하는 것이 to 이하한다라고 그렇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실제로 prove라고 하는 단어는 자동사로 쓰이게 되면 주로 이 형식으로 많이 쓰여요. 형용사 보호가 와서 자, 어떠어떠한 상태라고 입증되다 이렇게도 되고요. 투부정사가 와가지고 자, 어떠어떠한 상태 뭐뭐를 하였다. 죄송합니다. prove to be가 많이 돼서 어떠어떠한 상태이다, 뭐뭐이다라고 입증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prove to be나 형용사가 많이 보호로 사용된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강 강의 진행 중인데요. 또 5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또 브레이크를 좀 가질 테니까 자, 쉬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나머지 5문제 또 귀 기울여서 잘 들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26번부터 30번까지 사실은 그 가장 높은 난이도가 많이 출제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토익을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20번대에 갑자기 1초짜리 문제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경향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앞쪽에 1번부터 10번까지가 쉽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워지고 마지막 구간에 주로 어휘 문제가 많으면서 난이도도 좀 올라가고 이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어떤 달에는 앞쪽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달에는 이건 뜬금없이 갑자기 20번대 1초짜리 품사나 어형을 찾는 문제들이 또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지난 이제 12월 달 특별시험 있었잖아요. 16일인가? 그때였는데 그때 본 시험에 보니까 20번 때 1초짜리 품사 문제들이 한 3개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참 도대체 강의자를 되게 헷갈리게 하는구나. 이제 분석을 좀 더 정밀하게 좀 해봐야겠다 앞으로. 예전 같은 그런 안일한 그런 분석력을 가지고 가게 되면 좀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좀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은 어떠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돼 있을까요? 126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자, 방금 제가 예고했던 그런 비슷한 게 나왔는데 그래도 이거는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20번대 나올 수 있어요.
lack이라고 하는 단어는 품사가 일단 뭐예요? 라고 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주저주저 하십니다. 자, lack은 명사로 결핍이고요. 동사로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결여하고 있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자, 그래서 투부정사도 나온 거고 ing도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선택지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까 전에는 제가 예를 들면 동사는 아셔야 되지만 뭐 reason 같은 단어 있잖아요. 명사는 아셔야 되지만 뭐 동사는 알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lack은 둘 다 아셔야 돼요. 토익에 둘 다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빼고 resulted in 이라고 하면 얘가 동사잖아요. 그리고 문장에 동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는 주어 자리네요. 그럼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명사처럼 생긴 거 누구? 자, 바로 A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C번도 B번도 D번도 사실은 동명사이거나 혹은 부정사로서 명사적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바로 이것은 뭐뭐뭐를 결여하고 있다의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명사 lack을 외우실 때는요. 이제는 또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 전치사 찾는 문제도 되게 잘 나와요. lack of something. 무엇의 결핍. 뭐가 결핍되어 있느냐를 나타낼 때는 of를 통해서 우리가 쓰는 거니까 자, lack of something을 아예 외워두시면 조금 더 빨리 자신감 있게 답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거까지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result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유발하다, 야기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storage space라고 하면 저장 공간 되겠습니다. warehouse. 아, 창고 저장 공간의 결핍, 부족. 이것이 뭘 유발했어요? 회사가 leasing하는 것. leasing은 빌리는 거잖아요. 장기 임대하는 거죠. 뭐를요? facility. 설비를 빌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바로 임대하는 거죠. alongside it. alongside 뭐뭐 옆에 이런 뜻이니까 그 옆에 나란히 설비를 갖다가 장기 임대하는 것을 유발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고요. 자, 27번째 문제로 가시면 이 문제가 좀 여러분들께 좀 난이도가 높고 실제로 굉장히 새로웠던 그런 유형의 문제였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otherwise는 부사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otherwise는 1번은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의미의 부사로 쓰이는데 보통 앞문장의 내용을 받아서 많이 써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접속부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differently, 다른 방식으로 라고 하는 뜻으로까지 여태까지 토익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제가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요. instead는 당연히 부사입니다. of가 붙으면 전치사로 쓸 수 있어요. instead of A라고 하면 A 대신에 이렇게 쓰지만 instead 자체는 부사이죠. 그 대신에 이런 뜻입니다. either는 형용사, 대명사, 자, 그 다음에 접속사로 쓰이고요. 부사로 사용되면 조건이 있어요. 제가 왜 부사 얘기를 왜 할까요? 다 지금 부사 선택지가 나왔기 때문에 부사 어휘 문제가 나왔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때 조건이 분명하다 그랬죠. either는 부정문에 써야 되고요. 문장 끝에만 씁니다. I don't like soccer either.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축구를 역시 좋아하지 않아. 또한 역시의 뜻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뭐라고요? 부정문이고 문장의 끝에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lse라고 하는 단어는 자, 이 단어는 아예 용법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이 문제의 정답이든 말든 상관없이. 얘는요, 쓰이는 데가 딱 세 군데예요. 자, 무슨 body. Anybody else? 이런 식으로 쓰죠. 자, anything else? 무슨 thing. 혹은 의문사. What else? 그 밖에 뭐. 이런 식으로. 자, 의미는 당연히 그 밖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자, 그리고 품사도 이제 사전상에는 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건 자체가 이렇게밖에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I don't want anything else. Thanks. 저는 그 밖에 어느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Thanks. 고마워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Anything else? Something else. Anybody else? Everybody else. 그 밖에 모든 사람.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렇게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else는 용법을 잘 알아두시면 오답으로 지우기도 굉장히 쉽고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else를 답으로 쓰신 분은 없겠습니다만 사실 속으로 else는 언제 쓰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어. 이런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정보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 B, C 중에 이제 하나가 답인데 얘는 어디 쓴다고요? 부정문의 문장 끝에서만 쓴다고요. 여기는 on하고 형용사와 명사 사이기 때문에 부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는 맞지만 문장 끝이고 부정문이 아니기 때문에 C번도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갖고 이제 해석을 해봤더니 어때요? Lead editor. Lead editor라고 하면 chief editor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편집자 중에서 대장입니다. 편집장으로 할까요? 그래서 publishing이라고 하면 출판사니까 출판사의 편집장인 자, 장이 어떻게 했어요? transform. transform은 form을 갖다가 바꾸는 거죠. 형태를 변형시키랍니다. 변형시킬 수 있어요. 뭘 변형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basic text. 자, 기본적인 텍스트가 되겠어요. 텍스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글자이기도 하고요. 혹은 뭐 텍스트에는 교과서라고 하는 뜻도 있고 원본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원고의 뜻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 원고를 무엇으로? work가 되겠습니다. work가 뜻이 굉장히 많지만 책의 뜻도 있죠. 그러니까 자, 열심히 작업한 일한 결과물도 work라고 해요. 자, 그죠? 그래서 원고를 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fit는 형용사, 동사, 동일형인데 여기서 형용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자, 뭐 하기에 적합한? 바로 인쇄되기에 적합한 자, 그런 책으로 그죠? 작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없어도 말은 돼요, 일단. 그런데 그러면 대신에 기본적인 텍스트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A번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면을 집어넣어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기본적인 텍스트였었을 어떤 책을 인쇄에 적합한, 출판에 적합한 그런 책으로, 작품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해서 A번에다 답을 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은 그거는 답은 맞았지만 맞는 방식은 아니에요. 자,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해석은 문맥상으로는 말이 되지만 실제로 문법적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적 성격으로만 주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설을 드리면 자, 이거는 세 번째 지금 용례가 토익에서 괴물처럼 출연했다. 실제로 1년 전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토대로 해서 이 문제를 만드는 건데요. 자, 그렇게 출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밖에 다른 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직 텍스트예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 밖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베이직 텍스트일 뿐이에요. 알겠죠? 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다른 예문을 한번 들어드리면 otherwise successful trip.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면에서 보면 성공적인 여행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문들을 머릿속에 외우고 계시면 좋으니까 otherwise basic text라고 하면 자, 그 밖에 다른 모든 면에서 보면 basic text일 수밖에 없는 것을 work로 전환시킨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1번의 용례와 맞다는 있지만 접속사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 밖에 다른 모든 면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부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르게라고 하는 그냥 다시 think otherwise라고 하면 I can't think otherwise. 나는 다른 방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differently라고 하는 뜻으로도 토익에 잘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 자, 새롭게 3번의 뜻으로 지금 출제가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자, 그 밖에 다른 모든 면에서 라고 하는 의미의 3번의 용례로 출제된 자, otherwise. 오늘은 좀 소개를 새롭게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최근에 신유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토익에서 새로운 단어가 이렇게 새로운 용례가 출현하는 경우가 그렇게 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경산한 거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잘 익혀두시고 예문 2개 외워두세요. Otherwise successful trip
하고 그다음에 otherwise basic text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 문제고요. 자, ABCD 다 명사예요. operation은 뭐 운영, 작동 혹은 작동법 이런 거고 C는 뭐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vocation은 직업이죠. 자, 그리고 이건 vacation하고 여러분들 철자 구분 잘 하셔야 되고요. influence는 동사, 명사, 통일형입니다. 영향 되겠습니다. 먼저 수단이 먼저 나와 있네요. 방문함으로써 웹사이트를 방문해요. 이 회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함으로써 고객들 뭐 할 수 있죠? 고객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묘사, 설명이 되겠어요. 설명을 읽을 수 있는데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자, 모든 제품의 작동법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죠? 자, 모든 제품들이 이 주는 영향, 제품들이 도대체 무슨 영향을 주느냐 사회적으로.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문법적으로는 그죠? 억지를 쓰면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D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답은 A번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influence 다음에는 주로 붙는 자, 전치사가 on도 있고요. 그 다음에 of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다르죠. of는 뭐예요? A의 영향, A가 끼치는 영향이에요. 자, on은 뭐예요? A에다가 끼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저 A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얘는 얘가 영향을 끼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influence를 앞에 보여주고 뒤쪽에 전치사 자리를 빈칸을 주고 of 쓸 거예요. on 쓸 거예요. 이렇게 찾는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 A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면 of를 쓰시고 A에다가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면 on을 답으로 쓰셔야 된다는 사실도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influence 뿐만 아니라 impact도 마찬가지로 of, on 똑같고요. 그 다음에 effect도 마찬가지예요. 자, 토익을 치르시다 보면 자, 김정우 선생님 끝내주는데 얘기해주는 거 다 나오는데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에 ABCD의 선택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다 형용사네요. 꽉 차 있고 밀집된 상태죠. 이거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부터 여러분들 따져보시는데 형용사가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빙고 끝났어요. populated라고 하면 자, pp잖아요. pp는 형용사잖아요. 그럼 그 앞에 뭐가 들어가요? 자, 어느 지역에 거주하답니다. populate는. population이 인구고요. 그래서 자, 밀집된 상태로 거주가 되어진 도시의 중심부가 되기 때문에 이거 주웠어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여기다 답을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밀집된, 거주된 urban center. 안 돼요, 이거는. 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지금 명사가 나오고 바로 앞에 형용사가 나오고 그 앞에 또 하나의 형용사가 또 나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문맥상 그게 아니라 얘를 수식하는 게 맞아요. 밀집된 상태로 거주가 되어져 있는 이라고 해서 얘를 수식하는 것이 문맥상 맞기 때문에 자, 정답의 확률은 사실은 A, B, D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자, C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의 스텝은 꼬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입견을 가지고 여긴 형용사 자리야. 그럼 원급이 들어갈까? 비교급이 들어갈까? 최상급이 들어갈까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고민하시고 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의 원칙을 잘 지킵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 가고 있어요. 어디로? The suburb. 그 교외 지역으로. 뭐 하려고요? 탈출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자, 바로 가장 빡빡하게 그렇게 거주가 되어져 있는 도심 지역이에요. 어디에서? 그 주에서 가장 빡빡하게 그렇게 인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교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30번이고요.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죠. 얘는 접속사. 얘네 둘은 뭐예요? 전치사. 물론 이제 due to는 이제 앞에 이제 B가 있으면 뭐 B 다음에 형용사에 투부정사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여기 맨 앞자리니까 전치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 since는 어때요? 전치사, 접속사, 부사 동일형입니다. 일단 어떤 품사가 필요한지부터 먼저 한번 따져볼까요? amendment. 뒤쪽에 자, 그 다음에 동사 여기 있죠. were. 그러면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얘네들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답이든가 얘가 답이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접속사로 사용된 since는 뜻이 두 가지예요. 전치사로는 언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이지만 접속사 since는 자, 두 가지입니다. 1번 이래로, 두 번째 때문에의 뜻까지 있어요.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이냐 아니면 시간 혹은 이유의 문맥이냐를 따져보시면 되는데 amendment는 amend가 원래 뭔가를 수정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amendment가 수정인데 뭐에 대한? 자, amendment는 전치사 to 외우시고요. 뭐뭐에 대한 수정이라고 했을 때 amendment to A가 됩니다. 자, 그 대상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너무 많죠. amendment about something. 이렇게 쓰고도 쉽지만 amendment는 to와의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수정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변호사에 의해서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 has not been signed yet. 사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정사항들이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사인이 안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일단 수정사항들이 요구가 되긴 했어요, 과거에. 근데 여태까지 사인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정사항들이 요구된 이래로 아직까지도 사인이 되지 않았다가 맞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C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C번이 시간관계를 보여줄 때는 분명히 과거에 뭐뭐 했던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뭐뭐 해왔다기 때문에 앞쪽은 과거동사, 뒤쪽은 현재 완료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래갖고 봤더니 실제로 과거동사와 현재 완료의 관계가 딱 맺어져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답의 단서로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30번의 정답 C번으로 확정하면서 자, 세 번째 강의도 해설을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0문제 Part 5를 저희가 정리했잖아요. 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이 되시면 그 피드백을 주시는 그런 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강 후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응원의 글들을 좀 많이 좀 남겨주시고 자, 그러면 강의하는 저희로서도 굉장히 힘이 나서 없던 힘까지 더 내서 더 열심히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세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